자, 첫 번째 문제죠. 여러분들이 몇 명의 사람의 나이를 받을지 입력받고 입력받은 수만큼 나이를 입력받아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록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돼요. 3 이하로, 그러니까 즉 3명까지만 입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이제 3 이하로 입력해달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사람의 두 번째 사람의 나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필요한 것 좀 써줄게요. include lcd 불 타입을 좀 가져다 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스 사이즈, 맥스는 이제 정해줘야 되니까 샵 define 해가지고 맥스를 3이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요건 상수 처리된다라 했죠. 그러면 일단 최대로 사람이 입력받을 수 있는 개수는 맥스. 자, 이거는 왜 돼요? 자, 얘는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요 3이 상수 처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int people lane이라 써줄게요. 사람의 길이죠. 몇 명을 입력받을 거냐. 자, 여기서 while true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printf에서 자, 어떻게 입력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사람의 숫자를 입력해달라. 자, scanf 당연히 써주셔야 되고요. %d people ram 해가지고 입력받아 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써놓은 것보다 맥스보다 이제 people이 길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맥스 이하로 입력해달라.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맥스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대로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 자, else에서 이제 브레이크 해가지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진행했으면 더 진행하지 말고 코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2명 입력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입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입력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반복을 돌려서 i는 0, i는 이제 얼마 people len까지죠. 이렇게. 자, %d번째라 쓰시고요. 저는 요거를 int number라 쓰고 i 플러스 1이라 쓸게요. 넘버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조금 더 코드를 편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i번째, 뭐 1번째, 2번째, 뭐 사람의 나이를 입력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scanf 해가지고. 자, 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력 받을 때 뭘 줘야 돼요? 주소를 줘야 돼요. 그래서 people ages의 i번째. 이렇게 주던지 아니면 어떻게 주던지. ages 플러스 i번째 이렇게 줘도 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입력이 되는지만 한번 볼까요? 3명 입력했어요. 자, 입력이 되네요. 자, 그러면 입력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번째 사람이 나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는 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d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안 쓸 거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쓴다?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녀석을 주소로 삼아서 가야죠. 이렇게 쓰던 포인터 문법으로 쓴다면 이렇게 요 뒤에 있는 이렇게 쓰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된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숫자 입력해달라고 나오죠. 그러면 숫자 여러분들이 뭐 4, 5, 6, 7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되니까 3 입력하면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사람의 나이를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정적 할당이죠. 자,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이거를 300이라 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3을 입력한다 해가지고 깔끔하게 3만 입력이 될까요? 그러니까 3만큼의 메모리를 확보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0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무조건 1200바이트죠. 이미 제가 300으로 이제 준비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불확실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요. 근데 요번 달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아예 왕창 받던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받던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근데 이제 정적 할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건 결국에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 했잖아요. 측정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 값을 입력해가지고 그 값만큼 우리가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정적 할당의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은 메모리를 우리가 수동으로 할당하지 않고 수동으로 해제하지 않고도 메인 함수 실행하면 알아서 메인 함수가 운영체제한테 가가지고 나 얼마큼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만큼 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깔끔하게 메인 함수가 그 메모리를 다 사용했다라고 하면 나 다 사용했습니다 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메인 함수가 끝나면 자동으로 메모리가 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 할당, 자동 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자동과 수동 중에 뭐가 편하냐? 자동이 좀 더 편하다 했죠. 왜냐면 내가 크게 뭘 안 해도 되니까 알아서 되니까. 근데 자동 같은 경우는 불편한 게 세밀한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죠. 사람이 나는 10명만 입력하고 나는 5명만 입력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30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300명만큼 무조건 이제 메모리가 확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마다 왜 이렇게 컴퓨터가 느려질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개발자가 10명 입력하는 사람이 좀 있는데 이거를 뭐 300 또는 1000, 3000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그럼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딜레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적 할당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뭐다? 동적 할당이다. 동적 할당. 그래서 동적 할당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해결하는 거죠. 결국에는 코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발전이 된 이유도 뭐냐면 이런 비효율성을 결국에는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이 계속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적 할당 같은 경우에 이런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적 할당을 사용하는 건데 사실 정적 할당도 그렇고 동적 할당도 그렇고 모든 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쓰임새에 맞게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지만 올바른 코드가 구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푸신 분들은 잘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